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2월 30일 화요일, 이제 오늘로써 2025년의 마지막 거래일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같은 경우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결산일로서 휴장을 하게 되죠. 우리 1월 1일처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 녹화를 위해 자리에 앉은 시각을 보시면 지금 오후 4시 7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장은 방금 전에 다 끝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종료가 된 게 맞기는 하지만 대체거래소, 이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정규장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62,900원이라는 오늘 종가에다가 미리 검정색으로 줄도 쫙 그어놓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칸도 좀 미리 쳐놨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네모칸의 위에 있는 모서리는 65,000원, 그리고 아래는 62,900원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의 시가와 종가를 이렇게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까지 네모를 길게 쳐놨는데 딱 봐도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겠죠. 오늘 가격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거 요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일단 지난 12월 26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엔킴이 중앙첨단 소재를 완전 편입을 했죠. 그러니까 저게 원래 나왔던 공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요게 정정 공시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엄청 간단하게 잘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 잘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게 뭐냐면은 이 중앙첨단 소재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리튬염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엔캠이 얘네를 완전 편입한 거는 무조건 호재가 맞는 게, 우리가 전해액,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해액을 만들려면 리튬염이 필요해요. 근데 이 리튬염이 기존에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엔캠이 매번 중국으로부터 이 리튬염을 사와가지고 그걸로 전해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전해액을 어디다가 팔아치워 봤자 이게 마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첨단 소재를 가지고 이제 리튬염 기술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엔캠이 얘네로부터 이 전에 리튬염을 공급을 받게 되면 마진 구조가 엄청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캠의 중앙첨단 소재 완전 편입은 내재화에 대한 첫 걸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청 호재가 맞거든요. 그래서 기존부터 원래 여기 지분을 좀 늘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26일 날 요 보도가 나왔었던 게 이번에 나온 이 이제 그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요 공시랑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지분 인수 최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확정 보도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중앙첨단 소재의 주요 주주를 보시면 광무, 엔캠, 아틀라스 8000이에요. 14.46, 9.16, 5.17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법인이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로서 이런 식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건 광무도 뭐 중요하지만 아틀라스 8000, 오정강 대표의 개인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정강 대표가 지분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오정강 대표에서 개인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틀라스 8000이라고 쓰고 오정강이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거 53%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 8000이 중앙첨단 소재를 보시는 것처럼 5.27%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정강 대표에서 아틀라스 8000 소유 지분 5.27%, 여기 보이시죠? 5.27%, 요거를 싹 다 이렇게 인수를 해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엔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4.53이 됨으로써 광부보다 높죠. 그러니까 엔캠이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호재가 맞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제가 엔캠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엔캠은 여기 원래 2차전지 섹터군 안에 넣어놓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이게 좀 이제 분류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아예 오정강 관계도라고 해가지고 밑에다가 따로 빼놨잖아요. 게다가 오늘 상지건설 상한가 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엔캠이 수익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관계도에서 누가 가고 누가 떨어지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 다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좀 잘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적으로 딱 요렇게 됐다라는 거 요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요것도 사실 지금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금액을 어떻게 할 거고 돈을 언제 집어넣을 거고 요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엔캠이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정규장 기준으로 5% 가까이 빠졌고,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가격을 더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다 보니까 또 10이랑 묶이면서 또 엔캠이 돈 빌리는 어쩌네 자꾸 이런 얘기. 근데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는 2차전지가 다 같이 눌렸고 LNF의 영향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쪽이 테슬라랑 같이 일하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계약을 정정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큰 악재도 아닌데 자꾸 시장이 과민 반응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전환 사채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데 또 이런 내용들을 또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언급 정도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엄청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번 전환 사채 얘기 나오면 다들 복잡해 하시는데 자기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전환 사채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전환 사채를 매도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내가 자기 전환 사채를 이제 뭐 발행하겠다. 요거는요. 나 돈 빌릴 거예요. 이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리게 되면 돈을 빌린 주체가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내가 이제 돈을 받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받아요. 근데 대신에 나중에 110억에 갚아야겠죠. 좀 걔네들 그래야지 걔네들 돈 빌린 애들도 이 10억에 대한 이득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채권을 사고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자기 전환 사채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자기 전환 사채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환 사채권을 발행을 하고 나서 그 전환 사채를 자기 걸로 취득을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회차 같은 경우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 자기 전환 사채를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이 전환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라는 공시도 기존에 앞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찾아보면은 다 있습니다. 이 사채 취득 공시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취득했기 때문에 매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매도한 이제 자기 전환 사채 누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조건. 얘네들이 엔캠 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엔캠이 얘네들한테 자기 전환 사채를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자꾸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매도 대금을 일부 입금을 할 건데 그걸 언제 할 건지 뭐 요런 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기할 건지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뭐 지금 31억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공시를 올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중요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인 게 이번에 전환 사채를 어쨌든 발행을 또 했거든요. 15회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14, 12. 14회차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거의 2,500에 가까운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11월에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주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15회차 같은 경우도 187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30억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운영자금에다 사용할 거고 중요한 건 157억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타법인에 대한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거 주식 살라고 이제 산다 이거지. 근데 그 주식이 어떤 것이냐 지금 내용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게 중앙첨단 소재다 이거예요. 지금 요 공시가 아니고 이제 요거 공시로 보시면 되는데 뭐 어떤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환 사채를 땡기느냐라고 했을 때 157억 중앙 첨단 소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틀라스 8000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엔캠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정강이 이제 자기 법인 안에 있는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제가 이렇게 또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미리 차트에 줄까지 좀 그어놨냐면 오정강 관계도에서 일어나는 투자 소득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매번 엔캠이 수익성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지건설이 엄청 많이 올랐죠. 오늘 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얘 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만약에 이게 올라요. 그럼 내가 요거를 익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계좌 안에서 내 돈이 불어났죠. 그게 다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캠이 상지건설이랑 어떻게 엮여 있냐면 요것도 요렇게 보시면 엄청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상지건설이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중앙첨단 소재예요. 근데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엔캠이죠. 엔캠의 최대 주주가 오정강 대표이사고. 그러니까 요렇게 화살표가 가는 거 보이시죠? 상지건설도 여기 네이버에 치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상지건설 들어가서 여기 종목 분석 여기 있어요. 네이버에 보시면 알아요. 종목 분석 들어가시게 되면은 밑에 최대 주주가 누군지 나와요. 중앙첨단 소재가 보유 지분 12.58%로서 가장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12.58% 중앙첨단 소재. 근데 중앙첨단 소재는 최대로 취득한 게 엔캠. 이렇게 되면은 이 투자 소득이라는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왜 올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도에 대한 자금 흐름 이해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조건 12보 뭐 엔캠이 자꾸 돈 빌리네 어쩌네 이런 것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쨌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관계도를 틀어서 말씀드린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쭉 올려놨다 지금 다 빼버렸죠. 그 내가 네모칸을 이런 식으로 지금 쳐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날 기준으로 시가를 여기다 형성을 해놓고 쭉 가버리더니 빼버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 빼버리다가 여기까지 아랫꼬리까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너무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싹 말아 올려가지고 여기서 종가를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가로 갭상승으로 뛰어넘은 다음에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서 마감한 게 이 위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위치까지 다 빼버린 거예요.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근데 이때 왜 올랐어요? 우리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CATL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거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정확하게 6일 전에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때가 지금 정확하게 12월 23일이고 12월 23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못 사놨다고 해가지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다시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트레이딩을 하실 때 여러분들 수급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엔캠이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소멸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 업황 자체가 넘어져 버리니까 업황 자체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 빠져버린 수급 자체가 언제 복귀하는지를 주목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에서 다시 놀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이 위치에서 다시 놀아버리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2025년을 종가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가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은요 엔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여버릴 때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고개를 들고 나면은요 고개를 살짝 들고 나면 수급에 대한 주체에 불이 들어왔네. 그때 사도 진짜 늦지 않습니다. 그거를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수급이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엔킴도 이제 뭐 피해를 같이 입어버리는 상황인 거지. 뭐 다른 악재가 발생될 것도 맞긴 하지만 피해를 같이 입어버리게 된 거지. 뭐 전환사채 때문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지난 12월 23일 날 여러분들 지금 12월 23일 말씀드렸죠. 물론 엔킴도 좋다니까. 근데 12월 23일 날 제가 제주 반도체를 왜 말씀드렸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12월 23일 날 19,400원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요. 지금 12월 23일이 여기거든요.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 반도체 여기서 들어간 거 여기서 이게 지금 꼬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12월 23일 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랑 다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12월 23일 날 반도체가 또 수급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를 재시도하는 시점. 이럴 때 비중 대비를 미리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엔킴 올라간 건 어차피 즐겨야 돼요.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또 당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19,400원 미만에서 매수를 좀 해놓으셔라 라고 해가지고 12월 23일 날 19,400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분봉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텐데 지금 12월 23일이 여러분 이날이거든요. 이날이에요. 11월 23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19,400원이라는 위치가 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셨던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 8시 반에 보내놨었기 때문에 이날 기준으로 그냥 사면 됐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걸어놓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만 원까지 돌파하는 그 정도 급등만 안 나오면 종가에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종가가 여기였어요. 정기장 기준으로. 여기가 얼마에 2만 원도 안 했었어요. 19,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 나서 제주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수급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폭발을 해버리죠. 근데 지금 엔캠이 거래대금이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엔캠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지금 보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거부터 이번 1월 거부터는 진짜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끝났고 내일도 휴장이고 1월 1일도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월 2일이 됐을 때 어떤 복귀하는 흐름이 있으면 그게 엔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알림으로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돈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엔캠 주주분들은 이런 것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을 좀 표출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한 거니까 특히나 엔킴 같은 경우 제가 영상을 안 쉬고 매일매일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15회차 전환사채 발행권 내용 관련해가지고 주말에도 업로드 해드렸었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엔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익성 기준으로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댓글창에 있는 두 개의 링크 중에 하나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네이버 폼 링크나 문자 링크나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지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중복 처리되면 요게 알림이 안 갈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폼 링크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채널 구독 누르셨냐고 여쭤봐놨으니까 네, 구독자 밑에 체크해 주시고 여기다가 NCAM이라고 두 글자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시청하신 영상에 대한 종목명이 뭔지 알아야 저도 이제 알림을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발송을 해주셔도 괜찮긴 한데 번호 외우기가 귀찮으실까봐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NCAM 구독자입니다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되게끔 세팅해놨으니까 요거를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마지막 집계가 아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엔킨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23일 이때 기준으로 띄워놨던 거를 지금 다 빠뜨려버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속이 쓰립니다. 근데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서 11월 27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1월 27일 이때 같은 경우도 갭상승으로 움직였었던 게 CATL이랑 또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11월 27일 날 이때도 CATL 내용이었고 그 전에 12월 23일 날 CATL 내용 같은 내용인데 뭔가 이상하게 한 번씩 튀겨 오른 다음에 다 빼버리고 지금 같은 경우 튕겨 올라버린 다음에 다 빼버리고 요거에 눈 뜨고 코 베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알림으로서 다음 것들도 말씀 다 드리고 있고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 57,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사실 엔캠도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11월 2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 드리면서 영상 물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